전문가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우리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이 11일 사이에 발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한 이틀 만에 발사를 했고 그다음에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에 발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발사한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북한이 좀 서두르는 감이 너무 강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보통 이런 큰 대형 행사는 기념일에 맞추거든요. 예. 그럼 4.15 태양절이나 4.25 조선인민군 혁명군 창건일 아니면 이제 6.25 7.27 정전협정일 이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예. 네. 근데 이 기간하고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고했던 것보다 빠르거든요. 예. 그러면 인공위성은 ICBM하고 달라서 기상 상태의 여건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4월 달에 1차 첫 번째 1호 정찰위성을 쏠 수 있다고 국가우주개발국이 얘기했는데 그게 늦어졌거든요. 그리고 4월에 김 위원장, 김주혜가 한 번 갔고 5월에도 또 갔거든요. 그 얘기는 늦어지는 일정에 대한 일종의 본인들의 어떤 쇼케이스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누리호 발사나 아니면은 이 늦어지는 데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을 택해서 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혹시 누리호 발사 성공이 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오. 이미 일정은 늦어졌고 왜냐하면 북한 내부에 여러 가지 동향이나 내부를 봤을 때 늦어지는 데 어떤 압박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안 그렇다면 이렇게 쏘면 되는데 아마 오늘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 있을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성공하면 보여주겠죠. 만일에 성공하지 않으면 영상을 내보내지 않겠지만 예. 네. 김 위원장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정찰 위성이거든요. 근데 두 차례나 4월, 5월 갔다는 얘기는 이미 늦어지는 데 대한 어떤 독촉이나 어떤 면피용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네. 누리호가 성공을 했으니까 본인들은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네. 앞서 성공하게 된다면 바로 이제 발표를 할 거라고 하셨는데 성공 여부는 그러면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지금 합참 발표가 이제 백령도 쪽을 지났다고 그러니까요. 만일에 이게 1, 2, 3단 단분리가 지금 시간으로 보면은 단분리가 다 끝난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그 전에 폭발했거나 추락했다면은 아마 곧 바로 이제 합참에서 연락이 나올 거고요. 네. 단분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아직 누리호도 도요토 위성 하나는 지금 연락이 안 되죠. 예. 이쪽과 송수신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나 페어링 단분리 페어링 벗겨지고 하는 것까지는 이미 다 끝났을 거예요. 끝났고 탑재체를 아마 최종 탑재체까지 분리가 됐을 정도로 시간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됐는지는 이제 조만간 판단이 되고 위성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네. 제 궤도에 올라가는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는 합참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정찰 위성 탑재 우주 발사체라고 언급을 했고 일본은 아직까지는 지금 보도를 보면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제 탄도 달라요. 예.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면 예. 일본 쪽으로 쏩니다. 홋카이도. 다시 한번 지금 일본 잠시 소리가 끊어져서요. 탄도미사일과 뭐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거의 100% 중장거리일 경우에는 일본 열도 쪽으로 쏩니다. 네. 그러니까 홋카이도 쪽, 북태평양 쪽으로 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남쪽으로 쐈거든요. 합참 백령도 쪽을 먼바다를 지나서 아마 군산 앞바다, 서쪽 먼바다를 지나서 아마 필리핀 해상 쪽으로 가고 아마 1단이 아마 군산 앞바다에 좀 떨어진 쪽 정도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고도 예. 그렇게 했고. 예.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위성체는 특성상 이 홋카이도 쪽 북쪽으로 못 쏩니다. 그럼 궤도에 못 올라가니까. 네. 지금까지 위성을 쏠 때는 100% 남쪽 필리핀해 쪽으로 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ICBM 이거는 아닐까 뭐 거의 확실하게 아니고요. 예. 위성 발사체를 쐈고 근데 이제 일본 쪽은 과거에 경보가 울리고 오늘도 뭐 서울 지역에 경보가 울렸지만 예. 네. 오발령이라고 다시 왔습니다. 예 근데 예.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날아가는 방향으로 직선에 있는 쪽에서 경보가 울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쪽이니까 일본 쪽에서 머니까 경보가 안 울렸던 거고 예. 좀 일본 쪽에서 탐지하기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우린 가깝고.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우리 합참이 지금 더 훨씬 더 정확하다고 봐야죠. 네. 앞서 말씀을 잠시 하셨지만 이게 발사 기간으로 설정한 첫날에 발사를 했지만요. 북한이 앞서 4월 안에 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발사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늦춰진 걸까요? 예,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늦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쏘는 게 비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동창리가 아주 깔끔하게 공사가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서둘렀죠, 공사를. 왜냐하면 공사를 했어도 시스템 안정화시키고 또 네트워킹 이 점검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근데 뭐 바로 얼마 전까지 뭐 공사장에 어떠니 저떠니 자재가 있느니 이러다가 갑자기 지금 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예정을 넘긴 4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 지켜야 되는 그 약속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4월에 첫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이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그 한참 늦어졌거든요. 4.15나 4.25 때는 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의 내부용입니다만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보면 거기에 이제 위성과학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만들어진 지 뭐 몇 번 이제 반복됐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방영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북한 국가과학원 소장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수준의 기술을 아직 확보 못해서 송구스럽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물론 이제 위성체 자체의 수준은 뭐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네. 그 정도도 지금 기술적인 한계를 상당히 가졌던 거로 보여지고 왜냐하면 북한이 과거에 썼던 은하계열, 광명성 계열 우주발사체는 노동미사일 1단을 4개를 클러스터링 묶어서 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추력이 한 120톤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2017년 3월 18일 날 3.18 혁명이라고 하는 이 구소련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RD-250을 카피해서 만든 게 베트산 엔진인데 이게 이제 2개 묶음이 80톤 추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묶은 거 그러니까 엔진 분사하고 4개 있는 걸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이제 추력이 160톤으로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모든 시스템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북한이 지금 수준을 본다면 위성체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 정도는 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위성체는 올릴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북한은 이렇게 개발을 해왔어요. 로켓을. 처음에 80, 70년대 이집트에서 스커드명 구형 단거리 미사일을 입수해서 요거를 이제 계속 활용을 해서 북한이 스스로 개량을 해서 1000km 내외의 노동미사일까지 개발을 했고 예. 요거를 가지고 요 노동미사일을 이용해서 이제 우주발사체를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ICBM 엔진 기술을 개발을 했고 네. 요 과정에서 이제 광명성 3-2호기를 2012년에 올렸고 2016년에 광명성 4호기를 궤도에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ICBM을 이제 개발한 거고 네. 요 기술을 이용해서 다시 거꾸로 이제 위성체 쪽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ICBM 전 단계에서 단분리, 페어링 분리, 그 다음에 위성체 지금 3-2호기와 4호기는 궤도에 돌고 있어요. 예. 300km대에서. 그러니까 그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100km 정도밖에 이제 무게가 안 나가고 예. 그리고 이번은 한 300km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위성체가. 네. 요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러나 기본 기술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릴 수도 있다는 말씀. 예. 이게 만약에 지구 궤도에 올리더라도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정찰 위성이 잘 찍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식별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전혀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도 누리호 발사 과정에서 각 대학원생들이 만든 그 소형 위성들이 틀려서 올라갔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위성 자체는 대학원생들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정지궤도 지구 36,000km에 있는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과 다르게 정찰 위성은 너무 높으면 사진을 못 찍거든요. 그러니까 500km 내외에서 궤도에서 돌아야 되고 이 궤도를 유지하고 사진을 찍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정밀한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예. 보통 이제 위성에는 이제 세 가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정찰 위성에 하나는 이제 사진 찍는 거, 이게 광학이죠. 전자광학. 근데 이거는 비 오거나 흐리면은 사진을 못 찍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적외선 장치, 탐지 장치와 SAR 합성 개구 레이더. 그러니까 레이더파를 쏴서 돌아오는 것. 왜냐하면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이제 높이가 다르니까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레이더파를 받아들여서 사진으로 합성하는 게 이제 SAR 합성 개구 레이더거든요. 그러니까 광학, 합성 개구 레이더, 적외선 이 세 장치를 가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 기술이 뭐 사실 쉽지가 않죠. 어. 그다음 이따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구글 지도만 봐도 건물을 확인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장비가 뭔지, 그다음에 심지어 미군은 이제 여인 암살, 테러리스트 암살할 때 사람 얼굴 식별이 안 되면 암살 못 하잖아요. 그 사람 얼굴 식별하려면 센티미터 단위까지 해상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진 나라는 몇 나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해 12월에 보여줬던 해상도는 20m고요. 지금도 잘해야 3m 내외일 거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추측이고요. 예. 그 정도 가지고는 군사적으로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미국 정찰 위성이 찍은 영상을 받아보고 있는 우리 군은 이번에 11월 달에 군 정찰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발사하는 그 위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서브미터 1m 이내여야 되는 거고요. 예. 1m 이내면은 기본적인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파악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우리도 4.25 사업이라고 하는 이 위성 정찰 위성 1호기가 이제 말씀하신 이 연말에 이제 쏘게 되는데 네. 그 내용은 이제 극비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나 추정컨대 50cm 이내는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우리 뭐 누리호도 성공했지만 발사체 쪽에 한계가 있었던 거고 예. 각종 탐지 장치 우리 뭐 A사일 레이더까지 다 자체 개발했거든요. 네. 50cm 이하여야 된다는 말씀은 50cm 정도의 물체에도 식별이 돼야 된다는 거 말씀이신 거죠? 50cm 정도 되는 게 예. 위에서 봤을 때 하나의 점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50cm 갖고도 안 되죠. 엄밀히 말하면.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군이 뭐 정확하게 발표는 안 하는데 예. 50cm 이하일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성 우리가 오늘 밝힌 우주 발사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그 발사의 그런 과정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유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모든 그 대북 그 유엔 안보리에 위반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이유 그리고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얻으려는 건 뭐가 있을까요? 북한이 이제 소위 말하면 공격력, 펀치력은 상당히 강해요. 네. 근데 이제 제대로 봐야 목표를 맞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고도 정찰기가 있어요. 이거는 20km 정도 이상에서 20km대 운영을 하는 U2 정찰기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호크는 이제 무인 정찰기예요. 예. 그러니까 고고도에서 찍는 거죠. 왜냐하면 정찰 위성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기 때문에 계속 쳐다볼 수가 없어요. 지구를 공전하니까. 네. 근데 이제 고고도 정찰기는 뭐 글로벌 호크는 한 40시간 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훨씬 고도도 낮고 사람 얼굴까지도 식별이 되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고도 그러니까 일반 항공기를 이용을 하는 일반인 이제 우리는 과거에 F4 팬텀 지금 F16을 개조해서 이제 RC 계열이 이제 일반 정찰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금강 백도 해서 신호 정찰 혹은 영상 정찰하는 정찰기가 따로 있어요. 예. 근데 북한은 이 중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절실한 게 이 경찰 능력이고, 그러니까 예. 이병철 본인도 부위원장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정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ICBM과 우주발사체는 기술이 100% 같은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엔진 로켓 기술만 100%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주 궤도에 올리는 것하고 재진입해서 목표물을 맞추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 우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에서 시작해서 우주 발사체로 갔고 우주 발사체를 이용해서 ICBM 대형 엔진을 만들었고 이 ICBM 엔진을 다시 우주 발사체에 적용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호환이 되니까 북한은 다목적이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아, 정찰 능력도 얻고 예. 이 로켓 기술도 개량을 하고. 네. 그 북한이 이번에 오늘 발사한 게 굉장히 좀 그 성급한 것 같다. 조금 그 밀린 느낌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시기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 비상식적이에요, 사실. 그러면 그 지금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반에도 계속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빨리 지켜야 되는데 더 미뤄진 거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발사에 대해서 성공을 못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굉장히 크죠. 예. 아마 과학자들, 관계자들은 피 말릴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게 되면 이번에도 이 누리호 발사할 때도 최종적으로 조립하고 나서 본체와 이 컨트롤 시스템 간에 연락이 좀 안 돼 갖고 네. 예. 그래가지고도 힘들었잖아요. 하루가 그래서 미뤄졌죠. 예. 그 정도인데 저렇게 뚝딱뚝딱 뭐 조립식 건물도 아니고 예. 농막도 아니고 만들고 나서 바로 쐈다는 얘기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정말 운에 맡기는 발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잠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네.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장거리 로켓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좀 동일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주변국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어쨌든 북한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국가들은 그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주 개발할 권리가. 네. 그런데 강도가 식당에 가서 식칼 사는 거랑 가정주부가 식당에 가서 식칼 사는 거랑 다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북한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게 미사일이고 그 미사일 엔진이 이 로켓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로켓 그러잖아요, 제가. 그 로켓이 엔진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은 우주 개발 권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발사하면 국제 결의 위반, 유엔 결의 위반이 되는 거죠. 예. 유엔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을 했고 일본도 그렇게 언급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북한은 바로 오늘 쐈습니다. 국제사회 또 우리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예, 일단 뭐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예. 원칙적으로. 그러나 이게 우주 발사체를 쐈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네. 지금 미국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이 국제사회, 특히 이제 예. 중러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해서 나토라든지 예.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번에 그 오늘 북한이 발사한 거에 대해서 러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에겐 어느 정도 언지를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 이 정도면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위성은 이제 국제해사기구에도 미리 통보를 하니까 이번에 네. 일본에 통보했거든요. 예. 네. 근데 일본에 통보했는데 뭐 우방인 중국에 통보 안 할 이유가 없다. 음. 예. 분명히 통보를 했을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쏘는 그 일정까지도 그런 세심한 것까지도 통보하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통보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기상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쐈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말 안 했고. 네. 네. 북한의 다음 도발은 뭐가 될까요? 이후에도 뭐 계속 연속해서 여러 개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할 것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바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위성을 쏘아 올릴 것인지 아니면 뭐 다음 도발은 핵실험이라는 게 또 분석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북한의 핵실험은 저도 아마 연합뉴스TV에서 여러 번 당분간 핵실험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북한은 핵실험은 급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핵탄두 양을 늘린다고 그랬지 아까운 핵물질을 지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미사일 도발 아니면 추가적인 정찰위성 발사 예. 아니면 얘기한 새로운 정찰 탐지 수단 이건 이제 뭐 무인 정찰기나 아니면은 자체 개발한 이 기구 정찰기구나 이런 것들 계속 선보이겠죠. 예.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북한이 굉장히 오늘 이례적으로 일상적이자 상식적이지 않게 오늘 서두르면서 발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그리고 이 발사의 성공 여부가 우리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 날 교신이 되느냐를 확인하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소한 내일쯤에는 그래도 위성을 쐈다면 교신 여부에 대한 성공 여부를 북한 측에서 알려올 것 같은데 거기서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북한에 있게 되는 어떤 데미지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면은 실패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할 게 없죠. 예. 그러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체면을 구기는 일이 될 거고. 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지금까지 여러 번 실패를 딛고 계속 발사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본인들이 너무나 공개했으니까 실패한 사실을 숨기진 않을 거예요. 아마 공개하고 네. 계속 추가 발사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 발사를 앞으로 더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북한의 오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와 관련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